알고 하는 미대 입시 디자인하다 미술학원 원장 선원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변경안입니다. 올해 바뀐 대학이 좀 많은 편인데 대학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을 가군에서 했었는데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개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미대에서는 과연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된다. 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대들은 다 같은 조건이라 알려드리고요. 또 다른 변화는 탐구 영역에서의 반영 지표가 변환 표준 점수에서 수능 성적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표준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유는 난이도 때문이죠. 그리고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목끼리의 형평성을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지리가 좀 쉬웠습니다. 쉬워서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는 93%가 나오고 표준 점수는 63점이었어요. 반면에 사회문화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100분위가 100인 학생이 표준 점수를 71점을 받았죠. 하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64.08로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는 올라가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71점을 받더라도 66.44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과목의 점수 차가 굉장히 적어지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수능에서 나오는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따른 학생들의 표준 점수의 이 점수 차를 그대로 인정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쉬운 과목의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하고 어려운 과목의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하고의 점수 차이는 좀 더 많이 커지겠죠. 이러한 의도는 수능의 비율은 바꾸지 않겠지만 점수를 좀 더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올해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점수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대 미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학종 전형인데 이 학종 전형의 방법이 좀 변경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 자격이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한 과목이 미술이 없으면 홍대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단계를 교과 100%로 해서 정원의 6배수를 모집했었는데 이거를 교과 20%를 정량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서류 80% 정성 평가해서 1단계에서 모집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과 100으로 모집하던 방법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홍대를 감히 지원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된 거죠. 하지만 교과 점수가 많이 부족한 학생이 홍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성은 좀 남아 있겠네요. 자, 다음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수시에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공간디자인학과에서 모집인원을 3명 했었는데 이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AI 디자인학과가 신설됐어요. 이 학과는 수시에서 10명을 모집하고요. 학종 전형으로.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15명 선발합니다. 미대에서 최상위권의 대학인 국민대학교에서 신설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건 국민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정시에서 실기 모집 전형인 공간디자인학과의 모집 인원이 27명에서 29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수시에서 모집하던 이 3명이 정시로 이월됐는데 AI 디자인학과가 신설되면서 공업, 시각, 공간 디자인학교에서 한 명씩은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27명에서 29명이 됐다. 하지만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또 2명 늘어났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대학교의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국민대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늘어났네요. 자, 다음은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수시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작년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면 됩니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자,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 문제 유형이 좀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문제 유형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죠. 제목 작성하는 부분이 삭제됐고요. 디자인 의도는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야 되는데 단문으로 짧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소묘 디자인 이미지를 이제는 제공합니다. 그 전에는 제시어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묘 이미지가 제공됐고 화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디자인은 다양한 조건과 주제에 맞게 표현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네요. 이쪽은 이름 쓰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의도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반면에 디자인의 영역이 상당히 좁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의도는 네임펜으로 작성하고요. 단어의 조합도는 단문으로 적어야 한다. 글자 수는 30자 내외로 한 줄만 적어라. 그러니까 제목보다는 기나 그 전에 적었던 그런 문장보다는 굉장히 짧아진 정도의 디자인 의도를 작성하면 되고요. 소묘는 말 그대로 소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모전의 문제를 한번 보면 있는 그대로 소묘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의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한번 공모전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 제시된 소묘에 제시물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인데요. 고려대는 정시 모집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민대하고 같은 군에 있게 됐네요. 수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선택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이거를 쓸까 말까, 안 쓰면 혹시 손해라도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아예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관대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좀 상위권 대학교가 좀 많이 몰리게 됐어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반영 지표가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서 100분위와 반영 지표의 어떤 특징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나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학생들의 표준 점수들은 100분위보다는 덜 차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평균 성적은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 상대적으로 실기의 중요성은 살짝 더 올라가겠죠. 학생들의 수능 간 점수 차이가 100분위보다 좀 더 적어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에서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 2등급이 같은 200점의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제 2등급이 198점으로 이제 1등급하고 약간의 차이는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하고 계산해 보면 2점이 아니라 더 적은 점수의 차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비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인데요. 에리카는 수시에서 재능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던 인원을 다 폐지했고요. 대신에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정시의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유는 수시에서 실기로 모집하던 학생들의 인원보다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더 적어져서 이 인원이 정시로 이월됐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죠. 정시 반영 비율은 수능이 40%, 실기가 60%였는데 이게 수능이 55%, 실기 45%로 수능의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엔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던 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모집하지 않고요. 수시 다빈치형 인재 전형, 이게 학종 전형인데 이게 서류 100이었는데 면접고사를 도입하게 되네요. 면접고사를 도입해서 바뀌는 이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되고요. 정시 실내 환경 디자인이 5명에서 10명으로, 정시 패션 디자인이 10명에서 15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요.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에서 모집하던 인원을 정시로 옮긴 겁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점수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그냥 단순히 작년에 지원자의 평균 점수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점수가 몇 점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원자의 점수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여대는 첨단 미디어 디자인 학과라는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이 학과는 수시에서 학종으로 8명 모집하고요. 정시 나군에서 10명을 모집하는데 비식입니다. 수시 학종 전형 시각 디자인 13명이 10명을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시각하고 산디과에서 좀 감소했는데, 이 인원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산디는 12명에서 15명, CD는 8명에서 14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대신에 공예과 반영 비율은 시각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변경됐네요. 경희대는 수시에서 고교 연계가 원래는 학종 전형이었는데 교과 전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고교 연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그리고 현재 고3만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죠. 수시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가 3배수, 정원의 3배수였는데 4배수로 증가했습니다. 대신에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국어, 영어에서 한 개 과목은 3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종에서 자소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시의 미술학부 반영 비율이 수능의 반영 비율이 더 올라갔다 라는 거, 그리고 반영 지표가 표준점수에서 100분위로 바뀌었는데, 이 반영 지표가 바뀌는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앞선 영상에서 이 두 개의 점수 반영 지표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상명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적었었는데 100분위로 바뀌면 좀 벌어지거든요. 작년에 지원하던 학생들의 점수대로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높은 성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능 반영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지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명대 천안인데요. 천안도 마찬가지로 학종 전형에서의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자인 시계가 발상과 표현을 봤었는데 발상과 표현을 폐지하고요. 기초 디자인으로만 단일 실기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상과 표현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좀 선택지가 더 없어졌고,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명대에서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발상으로 모집하던 인원이 기초 디자인을 옮겨갔으니까요. 정시 디지털 콘텐츠 전공은 비실기에서 가군에서 모집했었는데 이게 나군으로 옮겨지면서 실기를 보게 됩니다.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좋아졌다. 명지대 서울하고 자연캠퍼스는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학종 이름이 이제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있는데 이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을 보겠답니다. 대신에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명지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보지 않겠지만 자소서는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종의 모집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미술학부 반영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실기 반영 비율이 더 높았는데 다른 대학교들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고 실기가 좀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덕여대에서 수시에서 디지털 공예 과에서 학종으로 모집했었는데 요 5명의 인원이 이제 모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5명의 인원이 어디로 가냐면 실기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수시에서 동덕여대 디지털 공예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5명 더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다음은 성신여대인데요. 성신여대의 자기주도 인재 전형 학종에서 이 반영 비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면접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뷰티 산업학과가 있는데 이 뷰티 산업학과의 실기 유형이 사고회 전환에서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뀐 실기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림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면 대략 느낌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소묘와 기초 디자인 실기 중 택일,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었다. 소묘냐 기디냐, 산디과처럼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인데요. 수시에서 디자인학부 실기 유형이 변경됩니다. 기초 디자인 단일 시기를 보던 학교에서 사고의 전환까지도 볼 수 있게 바뀌었고요. 입체 조형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발상학 편으로 모집했었는데 소조와 기초 디자인 중 택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상학 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선택지가 많이 없어졌고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지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정시 다군의 같은 학과에서 정시 때는 소조로 실기 유형을 채택했었는데 기초 디자인까지 택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기초조형 실기는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실기 유형은 남아있고요. 정시 반영 비율의 변경이 있는데 수능 20 실기 80이었는데 이게 수능 60 실기 40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원래는 수능을 좀 많이 부족하게 못 본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대학교였는데 그런 메리트가 좀 사라지게 됐네요.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은 4과목 전체 골고루 들어가던 거에서 국수 영탐 중에 상위 2과목 50%를 반영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 아무래도 상위 2과목에 50%를 반영하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테고 거기다가 수능 반영 비율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삼육대학교가 올해는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화가 많아서 전략도 좀 새롭게 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보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다.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의 특징을 보면 모집군의 이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겹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다군의 각각의 대학교들을 미리 실수 없이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설된 학과가 있다라는 거 미대에서는 되게 드문 일인데 신설된 학과가 있다. 그것도 서울권에 2개의 대학교가 신설된 학과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떨어질 테고 합격하는 학생은 많아지겠다. 정시 때 학생들이 이 학원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힘들게 노력해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게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정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희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의 증가로 수능의 중요성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수능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올해 입시의 성공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정시 실기 반영 비율의 감소는 그럼 실기의 중요성이 떨어졌느냐라기보다는 실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부족한 점수로 어떤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실기로 점수 차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상향 지원이나 상향 지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기는 열심히 준비하되 이제 대학교 지원하실 때 너무 무리한 지원은 올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